생물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를 발전시키고 개선하고 개량하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생명공학은 단어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생명, 우리의 라이프를 어떻게 바꾸는 건데, 어떤 걸 쓰던 간에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 생명의 고귀함까지 생각을 하면서 다루니까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말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다루는 것은 환자를 고치고 생물체 단백질을 개량하고 환경을 바꾸고 식량을 더 좋게 하고 이런 거라고 하면은 그냥 생물공학이라고 합시다 라고 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생물공학 또는 생명공학 또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영역이 몇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의료 쪽, 하나는 약품, 제약 쪽, 하나는 소재, 화학 소재 이런 거, 하나는 농업이나 식량에 관련된 이런 네 가지 분야가 있어요. 크게 보면은 그 의료 쪽 관련되는 분들은 우리는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컨퍼런스를 하거나 모임을 하면 의료하고 제약에 관련되는 일들을 주로 하게 되고, 이 산업 분야, 화학 산업을 앞으로는 바이오 산업이 대체를 한다, 환경도 바이오로 개선을 한다,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분야는 또 산업부에서도 관할을 하고요. 또 농업이라든가 이런 식량에 관련되는 것은 농림부에서 관할을 하고, 또 기초되는 과학기술은 과학기술부에서 관할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걸 바이오를 다루는 부처가 여러 군데가 되니까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협력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하니까 바이오 할 수 있는 데를 같이 모아야 되겠다. 이 바이오 쪽 전체를 아우르는 소위 말하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든 전 세계 산업의 변화 흐름을 한번 보시면, 소위 그 오래전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증기기관 발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종의 그 기계 쪽이죠. 기계 쪽의 산업 쪽의 발명이 어떤 변화를 주도를 했고, 자동차가 나오고 가전제품이 우리한테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컴퓨터가 나오고, 지금은 인공지능의 시대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거 또는 화학적인 그런 흐름이죠. 생물을 베이스로 하는 산업이 우리도 기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생물을 기본으로 하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의료니 제약이니 화학 소재, 농업식품이었는데, 이것을 크게 보아서 더 발전하면은 사람들의 질병 치료, 소재 또는 먹거리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이제 커다란 산업이 이루어지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걸 지금은 바이오 산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산업이 발전을 하면 우리나라에 많은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오 기술의 혜택을 볼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후변화 또는 지구 환경 문제를 생각을 하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지구온난화 또는 기후변화죠. 기후변화는 기본적으로 CO2,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다, 또는 여기에 약간의 메탄가스도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것도 아주 빨리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나오느냐? 발전소에서 나오죠. 공장에서 나오고, 석유화학 제품에서 또 휘발유 이런 걸 연소할 때 또 나오는 거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석탄을 떼거나 천연가스를 떼서 만드는 에너지, 이런 발전은 앞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CO2가 발생하지 않은 에너지원을 찾아야 되고, 그것이 일종의 핵융합이고 인공광합성이고 이런 분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 그 중간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 기술은 아닙니다만, 어떤 공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안 나오게 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은
저장을 하고 다른 걸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행히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를 거치든지 직접적으로 유용한 소재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연구가 됐고 몇 개가 지금 시험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뭐냐면 이산화탄소 또는 일산화탄소 또는 메탄을 계미산이라든가 이런 화학적인 소재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의 핵심은 바이오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당진의 제철소에 시험 공장이 세워지고 여기서 성공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다른 걸로 만들었거든요. 식물의 광합성이라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물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식물이 포도당을 만드는 건데 그 중간에 화학 소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거고 이것들이 진짜 바이오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요즘에 와서 이제 갑자기 그 플라스틱이 큰 문제가 됐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버리면 또는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비닐 조각을 버리면 거북이가 먹고 물고기가 먹고 죽고 막 이런 얘기로 또 해서 생분해가 되는 플라스틱 고분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플라스틱이 바다에 가면 이게 잔 조각이 됩니다. 5mm 이하의 조각을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 물고기한테 들어가고 그 물고기는 결국 사람한테 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남극, 북극에서 다 발견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경과하면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아직 연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단편적으로 몇 가지 심각한 증세가 있다고 하는 보고들을 하고 이것이 우리 세포벽을 뚫고 가고 뇌 통과를 하고 이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근데 이런 플라스틱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핵분해성 플라스틱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딸 안에 분해가 되기 때문에 바다에 그런 물고기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런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고 하는 일들 이런 것은 바이오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백신을 만드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렇게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등해지면 안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는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를 복제를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키웠다가 내 몸에 장기 문제가 생기면 얘한테서 장기를 척출을 해가지고 나한테 장기를 바꿔준다.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가능했지만 현실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장기를 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일을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장기를 팔아야 되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인공장기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지금도 인공장기가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인공심장을 만들고 인공신장을 만들고 인공간을 만들고 인공허파를 만들고 이런 걸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고쳐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기본은 바이오 기술이고 그러니까 이건 주로 이제 의학을 하는 사람하고 공학을 하는 사람들의 콜라보에 의해서 이런 인공장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는 우리가 그 췌장암에 걸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공 췌장을 만드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하고 공학자가 어떻게 그 인공 췌장을 만들어서 췌장이 망가진 사람, 췌장암 걸리고 당뇨에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고쳐줄 건지 이걸 좀 연구를 하고 있고 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미래를 얘기해주고 상상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보다 더 윤리적이 되고 보다 더 인간적으로 사는데 도움을 주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